상장 제도. 상장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ETF를 설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집합투자규약과 신탁재산 운용계획서, 예탁자 계좌부기재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거래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상의 요건 외에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 지수의 적격성 여부를 함께 심사해 최종 신규 상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규 상장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TF를 설정해 거래소 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ETF의 기초자산인 지수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요건과 규모, 유동성, 자산의 구성 요건 등을 규정한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자산인 지수의 적격성이 충족돼야 합니다. ETF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지수에 관한 요건을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ETF의 기초자산으로 이용 가능한 지수는 거래소나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증권지수의 경우 지수 구성 종목수와 한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가총액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향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초자산이 지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거래소의 상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채권, 통화까지 기초자산이 확대됩니다. 또한 국고채 ETF 채권지수의 경우에는 지수 구성 종목수 요건을 국채선물 바스켓 종목 중 3년물 2종, 5년물 1종 등 3개 종목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100억 원 단위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였던 개인과 외국인들의 국고채 소액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규모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ETF는 일종의 인덱스 펀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품이 추적하고 있는 지수의 움직임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현행 거래소 상장 규정에서는 원본액 50억 원 이상과 발행 증권수 10만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ETF가 일반 펀드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가 유동성 공급자 제도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효과를 제시하며 거래에 참가해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이 순자산 가치에 수렴하도록 하는 자를 말하는데 지정 참가회사가 이를 담당합니다.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지정 참가회사가 2사 이상이면서 지정 참가회사 중 1사 이상과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산의 구성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ETF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편입해 만든 펀드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편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TF 설정 시 집합투자규약에 매일 공고하는 자산 구성 내역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목표로 한 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하고 최소한 지수 구성 종목의 50%를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2009년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 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산 구성이 가능합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거나 장 내외 파생 상품 등에 상당하는 자산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납부가 아닌 현금 방법으로 ETF의 설정, 추가 설정 또는 설립, 신주 발행이 허용됩니다. 다만 장외 파생 상품의 편입 시 그 비중은 총 위험 금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위험 관리를 위해 신용 등급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지수 이용 계약이 체결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TF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인 지수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자자에게 공표되고 지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과 지수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TF 변경 상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의 경우는 상장 이후에도 추가 설정이나 환매가 자유롭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 증권수의 증가나 감소가 자주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추가 설정 또는 환매에 의한 상장 증권수의 증감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변경 상장입니다. 설정과 환매는 CU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환매의 경우 일반 소액 투자자의 경우는 지정 참가회사를 통해 환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장내에서 매매를 통해 황금성을 얻을 수가 있으며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환매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량 변경에 의한 변경 상장 외에 ETF 종목명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 상장이 발생합니다. ETF 명칭 변경은 집합투자기구의 신규 변경 등록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용을 등록한 뒤 거래소에 종목명 변경 신청을 합니다. 상장 폐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의 상장 폐지는 크게 유동성 측면, 규모 측면, 그리고 순자산 가치 측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TF의 주요한 특징인 유동성 공급제도 요소와 ETF의 가격 또는 추종지수 변동률에 대한 순자산 가치와의 차이 요소가 반영됨으로써 일반 펀드에 비해 다소 복잡한 상장 폐지 기준이 다음과 같이 설정돼 있습니다. 첫째, 상장 규모 미달시, 즉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이 되거나 수익 증권수가 5만 자 미만이 되고 집합 투자업자가 폐지 신청을 할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동성 공급자 1사 미만 시, 즉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한 유동성 공급자의 수가 1사 미만으로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와 더불어 유동성 공급자 교체 기준에 해당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다른 증권사와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 폐지됩니다. 셋째, 괴리율 및 추적 오차율 기준 미충족 시 유동성 공급자 교체 기준인 괴리율 3% 또는 스프레드 비율 1% 초과 일자가 분기 누적으로 2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LP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와 더불어 순자산 가치 변동률과 지수 기준 가격 변동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추적 오차율이 10%포인트를 초과한 날이 3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상장 폐지됩니다. 넷째, 목표 지수 산정 및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즉 ETF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면 ETF 가격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